자, 보고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유형편 과제가 좀 덜 된 비중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제 남았는데 아마 학기 시작되면 또 이제 딱 떨어진 거는 중2든 중2대로 또 이제 시험 대비한다고 풀어봐야 될 건데 아마 요 8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또 시험 대비 체제로 다 바뀔 거야 학원이. 그래서 자기 배운 것들 방학 때 진도 시간으로야 다 뽑았지만 자기 개인 연습할 시간으로는 부족하거든. 한 달 만에 한 학기 끝내면. 그래서 또 문제 복습 어차피 한번 해야 되고 그래 생각하고 내용 정리 좀 해주고 이게 암기 부분도 있고 내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양쪽 다 있잖아 공부들이. 그래서 이게 특히 2학년 2학기가 할 때 분위기를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도용은 됐지만 어제 내가 문제 분명히 풀었는데 오늘 보면 어제 이거 어떻게 풀었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종의 특징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하고 공부 좀 하고 있으고자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진도 설명은 이제 확률 계산이라고 하면 끝나고 어제 확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연습을 좀 했는데 그렇지? 혹시 어저께 그 푼 거 중에 아까 보니까 질문할 거 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여기 이 책 부분에 질문 있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 혹시 있어? 있으면 뭐 다 하고 뭐 눈치 보이 이 책은 없네. 그럼 혹시 여기 뭐 2015년 여기 빨간 책 부분에 있으면 질문 받고 108쪽에 18번 자, 일단 여기 문제 또 책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15년에 108쪽에 18번 문제인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주사위 한 개 두 번 던진다고 돼 있어. 주사위를 두 번 던지고 나온 수를 처음 나온 수를 A, 나중에 나온 수를 B, A, B 숫자. 그리고 두 직선 평행할 확률 돼 있네. AX 플러스 BY는 3,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3. 이게 평행한 것에 대한 얘기를. 자, 이게 이 문제는 분명히 확률 문제인데 이거 뭐 1차함수 내용을 모르면 손대기 어렵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그게 뭐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내용이 1차함수 내용을 배우면서 나왔던 뒷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 맞지 그죠? 요거 해갖고 뭐 x 절편, y 절편 뭐 그런 걸 구하려 그러면 만약에 x 절편이라 그러면 y 값이 0이기 때문에 y 자리에 0을 넣어서 x 값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y 절편 구하려면 x가 0이니까 x 자리에 0을 넣어서 없애서 y 값 계산하는 이런 방법 절편 구하는데 그거 외에 만약에 뭐 기울기 같은 거 알려 그러면 식 변형을 해줘야 돼. 식 변형을 해서 우리는 자 이런 꼴 있지.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야 기울기를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바꾸면서 동시에 y 절편까지 같이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게 평행할 확률이라고 했잖아. 평행이라고 하게 되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라서 주어진 식을 이런 꼴로 변형을 해줘야 돼.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변형하면 by 남기고 이 양을 지켜줘라. 그 다음에 b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식을 하는 변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y는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자 그리고 원래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양변에서 나누게 할 때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 무슨 습관 들여야 되노? 얘가 0이 돼도 되나 안 되나 0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꼭 따져줘야 돼.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나눠도 된 이유는 이 AB가 주사위의 두 눈이기 때문에 맞지?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0은 아니라는 거 확보가 돼 있어.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문자를 나눌 때는 항상 신중해야 돼. 만약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A 만약 나눠주는 수가 0인 경우 아닌 경우로 꼭 나누어서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 알겠나? 조금 난도 올라가면 꼭 그걸 따지게 됐다고. 특히 구능 문제. 그걸 생각하고
자, 그래서 요거 돼 있다면 이제 비교할 건 기울기 두 개 비교지. 얘랑 얘랑. 그러면 b분의 a가 자 마이너스 b 뿌리고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a랑 b랑 똑같은 거. 그죠? 그래 뿌리면 확률 금방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함정이 좀 빠져 있는 함정이 있다. a는 b 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에서 2,6에서 6,6까지 쭉 다 6개. 아, 어떤데 니 여기까지 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아. 안 보셨어요. 아, 여기까지 못 갔어? 그러면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건가? 여기 함정이라는 게 있어. 문제는 평행한 거하고 일치한 거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 1,1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지? A랑 B랑 똑같아서 1 돼버리면 여기 1 넣어버리면 Y 절편마저 똑같아져서 이건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평행한 거는 분명히 두 직선이 이렇게, 그죠? Y 절편이 틀려가지고 그래프가 일치하진 않거든. 근데 지금 1,1의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가 돼서 얘는 빼버려. 그래서 36분의 5라는 답이 나와요. 5가지. 이거 딱 중요한 함정입니다. 됐죠? 이거는 저번 게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자, 또 그 다음 질문. 아, 2015년 27번. 자, 대구 쪽 27번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뭐 주사위 두 개니까 분모 값은 무조건 36 출발 이건 딱 된 거예요. 지금 얘만 구하면 답이 그냥 구해지는 거고. 자, 4 이상이라 그래서 자, 눈의 합은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은 자, 최소 2부터 시작이야. 2부터 해서 쭉 숫자들이 나오는데 최대 12까지죠. 그러니까 합이 4라는 위치는 여기 어디쯤에 있는 거 여기에 좀 가깝고 요 뒤로는 좀 많이 남았어. 그래서 4 이상이니까 실제로 자 합쳐서 4 나오는 경우 5 나오고 6 나오고 다 합쳐서 12까지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경우를 다 그려주면 끝이야. 맞죠? 전체 끼게봐야 뭐 경우가 36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이거 이상으로 된 영역보다는 얘보다 이 작은 부분이 숫자가 작잖아. 뭐밖에 없노? 합쳐서 2가 되거나 3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지? 이걸 카운트하는 게 쉽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용하면 편하다. 맞지? 그럼 자 합쳐서 2가 되는 경우는 1밖에 없잖아. 그럼 3되는 거 1, 2, 2, 1 세 가지밖에 없지. 근데 4가 되는 건 왜 없어요? 어? 그러니까 4,1에 아, 지금은 열 사건 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 사건 할 거다. 그러니까 4 이상 4부터 가는 거를 구할 거라서 이걸 구할 때 여기서부터 가면 너무 경우가 많아서 반대로 열 사건 할 거라고. 반대되는 사건이 4가 되면 안 되지. 반대 사건 할 거다. 맞아? 그러면 요거 세 가지니까 빼보면은 36가지 중에 33가지가 남는 거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뭐 36분에 33이 됐거든요. 그지? 열사거든요. 그러면 약분하면은 10분에 11이가 이렇게. 맞죠? 그지? 그래서 요거 반대되는 사건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 4부터 12까지 다 따져야 되니까 귀찮은 거지. 또 혹시 있어? 또 15년? 또 혹시 또 15년 거에 질문? 없어? 학하면 뭐 22년도 그 질문 아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145쪽 145 하는 거 보이. 거기 이거 질문 한번 있는데 없네. 다 된 거야? 145쪽. 자, 거기에 몇 번? 얼마? 30번. 자, 우리 체크 30번. 1학년 3명, 2학년 4명. 1학년 학생이 3명. 2학년 학생이 4명. 제도 뽑기로 이제 대표 2명,
뽑는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로 대표 2명. 자, 적어도 한 명은 일랑. 일단 여기서 뭐 멘트 눈에 띄는 거는 연마죠. 뭐 적어도 한 명. 이래서 우리는 반대되는 걸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 보니까 여기서 제비뽑기로라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임의대로 그냥 뽑겠다는 거잖아. 그냥 랜덤하게 그냥 그좀 운에 맡겨서 그냥 뽑아내니까 아무런 어떤 제약 조건 없다는 얘기고 그냥 대표 2명이니까 얘는 순서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죠? 더 해줄지 꼽혀줄지 순서가 있다 없다 따지는데 일단 여기서는 순서가 없다. 적어도 한 명이라서 여사건 생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경우는 토탈 이게 전체 학생 수 7명을 대상으로 제비뽑기가 된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냥 두 명을 뽑아라 그러면 7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7 곱하기 6을 하고 이거는 그냥 대표라서 순서가 상관없다 2로 나가라. 그래서 21가지 이게 분모값이겠네요. 전체 경우. 그 다음에 1학년이 적어도 한 명이니까 1학년 말고 2학년 중에서 2명이 다 뽑혀지게 되는 게 이 경우에 대한 반대되는 부분이겠죠. 1학년이 하나도 없는 거. 2학년으로만 4명 가운데 2명 뽑는 거. 여기다가 또 얘 순서 없으니까 요거 6가지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 요거 확률 구해라면 21분의 6 요거 약분하면 7분의 2가 되나요? 이게 뭐야? 1학년이 아무도 없고 중2로만 이루어지는 확률이니까 얘를 여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확률 구해주면 되겠다. 지금 정말 이해되나? 또 다른 사람 질문 있나? 없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 확률의 계산. 자, 공감면 맞았나요? 자, 오늘 여기 확률의 계산인데 우리가 이제 뭐 경우의 수 구할 때도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겹쳐지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확률도 있잖아. 뭐 사건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확률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확률 구할 때 경우의 수처럼 동일한 이슈가 한 게 있는데 구한 확률 길이를 더해줄지 곱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슈가 여기서 있어. 알겠나? 그래서 그것도 뭐 굳이 말로 막 따로따로 어떤 경우보다도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156쪽에 내용 설명을 보면 자,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됐어. A 또는 B. 그죠?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도 주사위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2의 배수 또는 뭐 4보다 큰 수 그러면 2의 배수인 경우 쭉 하고 그 다음 4의 배수 그지? 큰 거하고 두 개 경우의 수를 뭐 합쳐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뭐 또는 뭐 근데 그거 외에 또 뭐 위에 T 종류가 3가지고 바지 4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씩 선택은 위에 T 하나 바지 하나 선택하면 2가지를 또 곱하겠죠. T 3개 바지 4개. 그래서 요건 곱하기 하는 거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더할지 곱할지 확인했는데 그때 기준이 뭐였지?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얘기했어. 맞지? 그랬던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내용을 읽어보면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쳐준다는 얘기야. 그지? 그랬을 때 두 사건의 확률 합쳐줘라.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PQ라고 하면 P 플러스 Q로 해서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말 읽으면 좀 머리 아프고 밑에 개념 확인 보면서 조금 감을 잡아봅시다. 자, 개념 확인에 자, 다음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4개, 빨간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를 꺼내는데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내가 꺼내는데 흰 구슬이면서 동시에 빨간 구슬일 수가 있냐 없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없지. 흰 구슬이거나 아니면 빨간 구슬이거나 이렇게 해서 동시에 섞일 수 없는 두 사건인 거야. 케이스가 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흰 구슬이 나올 확률 따르고 하는 거지. 전체 구슬 11개 중에 흰 구슬 2개니까 11분의 2.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전체 11개 중에 5개라서 11분의 5. 그냥 합쳐주는 거야. 11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오케이. 자, 그거에 비해서 자 157쪽의 내용. 이번에는 사건의 사건 B가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뭐 문구는 뭐 아예 대놓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밑에 참고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게 나오면 곱셈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외우지는 말고 읽으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자,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동전 한 개와 주사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러면 동시에 주사 위에는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말 뜻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주사 위 3의 배수는 3하고 6하고 2개밖에 없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해서 결과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곱하기로 가는 됐나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어떤 구조, 그러니까 뭐 방법을 가려내기 위해서 뭐 외우면 머리 복잡합니다. 읽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필수 문제 1번, 자 156쪽에 있는 거 다시 돌아서 볼게요.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30가지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4의 배수.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30가지 중에 4의 배수 몇 개인지 어떻게 계산해요? 즉 30을 4로 나누게 하면 자, 그죠? 그게 몫이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개 나오는 거 맞나? 그러면 확률은 30분의 7 4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또 나누기 9 해주면 3, 9, 27 3개가 들어가죠. 30분의 3. 그러니까 혹시나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약분부터 해버리는데요. 확률 계산할 때 계산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세요. 그 약분하세요.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합쳐줄 때 약분하면 또다시 손도 둬야 돼요. 따로따로 구할 때 약분하지 마시고 다 토탈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해라.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면 30분의 10이 돼서 3분의 1이라고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서 지금은 그 질문이 4의 배수와 9의 배수라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문제 조금만 바꿔버리면 풀이 항상 좀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처럼 자 4의 배수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 질문이 9의 배수가 아니고요. 얼마를 해보고 자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4의 배수 개수 구하면 분명히 아까 7개가 맞았죠? 30분의 7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자 6의 배수 하려면 5개가 나오니까 30분의 5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숫자 중에 12라고 하는 숫자라고 생각해봐요. 12는 4의 배수할 때도 한번 카운트가 됐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도 가능하잖아. 이중으로 카운트 되는 거야. 맞나? 그 숫자를 뽑았는데 수가 이중으로 카운트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합쳐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배수가 자 4의 배수였고 9의 배수였으니까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가 되는 건 4와 9의 최소 공배수. 그죠? 36이 최소 공배수라서 30까지 숫자를 잘라놨기 때문에 동시에 되는 경우가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바로 합친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와 6의 배수가 공통으로 되는 12의 배수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면 이거 올라가면 조금 난도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장난이 겹쳐지네. 그러면 얘 둘을 합쳐주고요. 이게 중복이 됐잖아요. 카운터가 2번 됐잖아.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배수가 30에는 2번이 들어가겠네. 빼줘야 됩니다. 이거 경우수로 빼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요거 나중에 배수 따지는 문제에서는 그 정해진 수의 범위에 이 수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공통 배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가 꼭 따져보시고 감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그냥 합쳐주는 걸로만 생각하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 일반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자 1-1번 한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일 확률. 그러면 3인 경우수 구하고 5인 거 구해보면 3인 거는 1, 2, 2 두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합이 5가 되는 거 1, 4, 2, 3, 3, 2, 4, 1 네 가지. 그래서 두 개 합쳐주면 36분의 6. 그래서 답은 6분입니다. 자, 그거 1-1번 하겠나? 쫓아오겠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57쪽에 필수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주머니가 두 개 있네요. A 주머니, B 주머니 있는데 여기는 빨간 공, 파란 공 두 가지씩 있는데 요거 5개, 4개. 그리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거, 파란 공이 3개라고 돼.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뭐 이런 것도 바로 1번. 자,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오고, 그죠? 동시에 B에서도 파란 공이 나와라. 그럼 전체 공 A 주머니는 9개인데 그 중에 5개가 빨간 거니까 빨간 공 나올 확률은 9분의 5. 그리고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죠. 8개 가운데 파란 거는 또 5개 쏘고, 그럼 얘 둘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을 해줘라. 그래서 72분의 25. 이렇게 바로 1번이 풀어지겠네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거고, 요거는 뭐 바로 적읍시다. 9분의 5, 8분의 3. 우리가 약분할 거 있네. 그죠? 이렇게 약분하면 24분의 뭐 이런 식으로 답이지. 그죠? 심플하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입니다. 명중률이 8분의 3, 9분의 7. 일단 여기 이런 문제는 뭐를 뭐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B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게 항상 OX 두 가지 경우 갈리는 거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명중률이 각각 8분의 3과 9분의 7이라고 두 명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비율이 동시에 주어졌다고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밑에 질문도 보면 있겠지만 괄호 1번에 봐라. 바로 맞히지 못할 확률 질문 던져놨지. 이건 이제 연습이니까 괄호 1, 2번 나눠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뭐 맞추는 거, 뭐 문제 풀어서 맞힌다, 틀린다 이런 거죠. 두 가지 딱 나오는 거 있죠. 무조건 반대되는 여사건에 지금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보자 말자 바로 8분의 5를 떠올리셔야 되고 9분의 7 보자 말자 9분의 1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맞추는 거고 얘는 못 맞추는 거예요. 바로 캐치해 놓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괄호 1번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못 맞춰라. 괄호 1번은 그럼 못 맞히는 거 8분의 5,
곱하기 9분의 얘를 계산합니다. 뭐 약분하면은 36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2번. 자, 또 나왔네요. 자, 적어도 6건. 자, 자동으로 적어도 6건. 이렇게 알아봅시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 학생 관역을 맞춘다는 거야. 둘 다 못 맞추는 거 해가지고 전체 다 빼버리면 누구나 한 명 맞추는 거야. 그럼 아까 방금 과거 1번에서 구한 거 1 빼기 36분의 5 이를 해버리는 거야. 36분의 31 됐죠? 자, 일단 그러면 선생님이 저 칠판 좀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뭐 2-1번, 3-1번 풀어보시고 그 뒤쪽에 저 159쪽의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 자, 그럼 저 157쪽 2-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설명도 좀 하고 2-1번 내용을 보면 이제 뭐 푼 사람은 뭐 계속 진행시키세요. 일단 답은 3분의 1, 15분의 14야. 자, 2-1번에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그래서 주사위 A에서 소수, B에서는 6의 약수. 일단 소수는 2, 3,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숫자 3개니까 6분의 3 소수. 그 다음에 동시에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 6분의 4.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3분의 1.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 3-1번. 자, 상석이가 합격할 확률 6분의 5. 그러면 자동으로 불합격할 확률 6분의 1인 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정이 얘는 5분의 3이 합격 그러면 5분의 1은 불합격 이런 식으로 OX를 동시에 체크하세요. 자, 적어도 한 명 합격이다. 그러면 적어도 한 명 합격하는 거에 반대 사건은 아무도 합격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합격 못하는 거는 어떻게? 6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둘 다 안 되는 거 그죠? 약분하면 15분의 1로 답이 표현되겠지 맞죠? 이게 둘 다 불합격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 명이라도 합격을 해라 이 말은 여사건 그래서 15분의 14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 내용 주제 이제 말 설명할 건데요. 여기 158쪽에 있는 내용 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인가면 자, 제비를 뽑게 되는데 어떤 이제 안 보이는 통에서 여러분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막 뽑게 한 거야. 선물 준다고.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쭉쭉 서서 뽑는데 순서 1번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 사람이 먼저 한 개 뽑아 확인을 해 OX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자기 거 뽑아서 그냥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뽑고 확인만 OX 여부 확인하고 똑같이 그냥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가지고 두 번째 사람 뽑고 또 세 번째 사람 뽑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아서 내용을 다시 통 안에다가 복원을 시키느냐 복원시키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어로 지금 여기에는 그런 용어들이 다 빠져 있죠.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냥 뭐 꺼낸 거 다시 넣고 꺼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요거를 표현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뽑아내니까 이제 추출한다는 말을 쓰고요. 다시 돌려 넣는 거는
복원을 시켜서 복원 추출. 그러니까 또 돌려놓지 않으니까 비복원 해서 비복원 추출.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겠지만 용어를 이제 어려운 한자어를 쓰지 않는 걸로 해서 말을 다 지금 이렇게 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말이 보이면 이런 말 뜻인 줄 아세요. 그죠? 추출 뽑아낸다는 거, 복원은 그죠? 다시 되돌려 놓는 거, 비복원은 되돌려 놓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그 문제 개념학이나 필수 문제 풀면서 한번 감을 잡아 봅시다. 자, 요건 알겠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자, 개념학인.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5개, 그러니까 모두 7개가 있다는 거 알고, 흰 바둑돌 1개를 꺼냈는데 이 주머니에서 바둑돌 1개를 더 꺼낼 때 다음에 각 경우 됐어. 그래서 자, 이제 문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흰 거 2개, 검은 거 5개, 모두 7개가 있다. 그래서 바로 1번. 자,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는 경우라고 돼 있어. 그래서 흰 바둑돌을 꺼낸 다음에 바둑돌 1개를 더 꺼낸다라고 돼 있는데, 자, 두 번째에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넣어버리면 처음에 7개 했는데 1개 뽑아내도 다시 원상 복귀 시켰으니까 똑같이 7개 중에 2개만큼의 흰 바둑돌 나올 확률이 7분의 2가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에 처음에 흰 바둑돌을 걷어냈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나왔어. 그러면 남는 거는 1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흰게 1개 빠져버렸으니까 7개 중에 1개 빠져서 전체는 6개의 바둑돌이 남았고, 그 가운데서 흰 건 1개만 남았으니 6분의 1이라는 확률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똑같이 두 번째 뽑는데 확률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실제 상황을 떠올리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은 낼 수 있을 거다. 자, 필수 문제 4번이면, 자,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자, 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연속하여 뽑아낸다. 자, 다음 각 경우에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얘는 아까 했듯이 복원 추출에 대한 사례입니다. 맞죠? 다시 되돌려 넣는 거. 그래서 처음에 빨간 공은 7개 중에 4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7, 아니다. 뭐야? 빨간 공, 4개가 아니고 6개네. 내가 어디 복원 4개를 했지? 빨간 공이 6개네요. 오케이. 자, 여튼 그래서 전체 9개 중에 6개가 첫 번째 뽑혔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걸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니까 여전히 9개의 공이 있고 그 중에 또 똑같이 빨간 공도 6개 있어요. 이 계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약분해주면 9분의 4라고 답이 튀어나올 거고요. 괄호 2번은 자, 처음 뽑는 거는 영향 없어요. 똑같이 9분의 6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처음에 이미 빨간 공을 뽑아서 내서 버려버려. 없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거는 빨간 공이 5개가 남고 파란 거 3개 남으니 두 번째 하나 줄어서 8개 중에 빨간 거 5개. 8분의 5의 확률로 빨간 공이 나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버렸죠.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답을 적으면 12분의 5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자, 저런 식으로 바뀌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4-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앞다음에 정리하고 뒤에는 또 여러분들이 오고 문제를 또 연습해보고 질문 받고 하도록 할게요.
아니, 내일까지. 일단 뭐 설명을 오늘 다 마무리될 것 같고 내일 와서 이제 앞쪽에 여러분들 그 유형평 문제 그지 그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필만 하나 이거 내용은. 자 4-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상자에 당첨 제비 3개를 포함한 12개. 말 살짝 꼬아놨죠? 얘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당첨되는 제비가 3개고 꽝인 거 있죠, 꽝. 그죠? 꽝이 몇 개란 얘기? 9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모두 12개죠. 맞죠? 자, 그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자, 기범이가 꼽은 제비를 다시 넣는 경우 12개 중에 당첨은 3개인데 두 번째도 똑같은 조건으로 된다. 얘는 똑같은 거 2번 곱하기. 이제는 쉬워졌죠? 두 번째는 이거를 뽑아내서 그냥 당첨된 거를 던져버려. 그래서 12분의 3은 똑같은데 두 번째는 남은 제비 11개고 그 중에 당첨 제비도 하나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하나씩 줄여서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다 계산해 주게 되면 16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2분의 1이 나와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지금 뭐 시간 좀 된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조금 그 휴식 좀 취하고 이따 뒷타임에 요 배웠던 거 문제풀이 연습해서 확인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죠? 책 위에 없나? 야, 쉬는 시간 확실하게 쉽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제 내용 뭐 이제 2학년 있게 내용 설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여기 이제 개념편에 여기 뭐 속속 개념 익히기부터 해서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리고 풀다가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얘기하면 또 가서 같이 설명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돌리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리고 이제 내일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념편은 오늘 과제 주면 다 마무리가 될 건데 여기 저기 파워 요 교재가 많이 남아있죠 지금 그죠? 많이 안 남은 사람은 또 문제를 더 출력해서 줄 거고 그래서 어찌됐건 내일 오면은 또 이 책 가지고 또 문제 또 같이 좀 앞타임은 같이 풀 거 좀 풀고 또 여러분이 푸는 시간 가져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그 이후에 또 수업이 연결된 사람들 일부 있을 거고 그건 그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저 159쪽부터 문제풀이 시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뭐 일단 이 책은 끝까지 있다 줄 거예요. 뒤에 한번 확정 드려.